네, 7월 덮프 공통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봤던 덮프 중에서는 제일 이제 평가원스럽다. 선생님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난이도도 괜찮고요. 자, 9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각에 대한 이제 속도 함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점 PQ가 있고요. 네, 이렇게 두 점 PQ 문제가 이제 자주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봤더니 네,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초기 위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을 위치 함수를 구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8인데 적분상수 붙지 않고요. 자, 역시나 네, q의 위치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t가 되겠죠. 자, 이때 t가 a에서의 시각 a에서의 중점이 원점이래요. 그러면은 a를 대입했을 때의 두 값이 평균이 0이란 얘기죠. 마이너스 a제곱이고 x2에 a를 넣었을 때 값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인데 이 둘의 평균이 0이다. 즉 둘이 더해주면은 0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a 세제곱에 마이너스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3a가 0인데 자, a는 지금 양수잖아요. 자, 그래서 a를 묶어주면은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인데 자, 1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은 네, 3밖에 없네요. 네, 단원이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제 4점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 난이도는 네, 좀 편하게 보여지는 9번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10번 문제는 주기하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가장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의 대표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자,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보기 위해서 주기를 봅시다. 자, 얘는 주기가 2죠. 자, 얘는 주기가 1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구간 하나짜리를 그려주시면 되고 두 번째에는 구간을 두 개짜리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0하고 4를 왼쪽에다 그래프를 그릴 텐데 자, 일단 0, 가운데 2, 그리고 여기 4로 잘라주고요. 자, 그래프 이제 만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프가 꼭 곡선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자, 이쪽 뒤에서는 앞에가 이제 2a가 붙어 있잖아요. a가 양수인데 자, 그럼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자, 내려왔다가 가파르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두 개가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그림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때 fx가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gk라고 하겠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우리 이제 값을 만족시키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게 방정식의 풀이잖아요. 근데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칭성을 당연히 사용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2분의 13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분의 13을 보니까 6.5예요. 그러면은 실근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자, 4개의 실근을 갖게 되잖아요. 네, 4개의 실근을 갖게 되면은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지금 2분의 5죠. 이거 둘이 더하게 되면은 6.5인데 그런 것들이 4개 생기면은 곱하기 2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얘가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내려와서 정확하게 요 끝단에 맞닿아야지 2.5라는 값을 6.5라는 값을 만들 수 있겠죠. 이 둘의 합은 이 둘의 합과 같아져서 6.5가 됩니다. 즉, 이 값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죠. 근데 이 값은 마이너스 2a잖아요. 그래서 a의 값이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g-4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g2를 구하면 되겠네요. g2. 자, g2는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에 걸쳐져 있겠네요.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자, 이렇게 5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럼 얘도 역시나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값은 2분의 1이고요. 자, 이 두 값을 더한 값은 이 두 값을 더한 값과 같죠? 이렇게 더한 값과 같다. 자, 근데 여기가 지금 2분의 7이네요. 자,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자,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7이 몇 개 있어요?
이게 두 쌍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위에 있는 값은 4 더하기 7이니까 11이고요. 여기까지 더해서 2분의 23이 되는데 앞에 있는 a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전체에 있는 값은 23이 되겠습니다. 네. 자, 10번 문제도 이 대칭성 이용해서 푸는 아주 잘 만든 문제죠. 네, 11번 문제를 보면요. 자, 11번 문제는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항등식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K가 들어간 것과 K가 들어가지 않은 걸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K가 들어간 값과 K가 들어가지 않은 값이 0이 되면, 자, 이때 이 값이 0이고 이 값이 0이면 이 식은 이제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X하고 Y가 바로 PQ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 잠깐 fx를 y라고 둘게요. fx, y니까. 자, 그러면은 k가 들어간 식이랑 k가 들어가지 않은 식으로 묶어줄게요. 0은, 자, 넘겨주면은 x 세제곱에 k 안 들어간 식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y 묶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가 들어간 식은 x제곱에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래서 각각의 값이 0이 되는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값이 0이 되는 값을 구하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x값은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1이 되겠죠. 자, 그때 이 값을 여기다 이제 넣어서 y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0이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럼 y의 값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값은 마이너스 9, 1을 넣었을 때 값은 0이 되겠죠. 즉 P하고 Q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점에서의 접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각각의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식을 우리가 L1, 두 번째에 있는 접선을 L2라고 해주면, 자, L1은 y는 자, f'의 마이너스 2에 자, x 더하기 2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자, L2는 y는 f'의 마이너스, 여기엔 1에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때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점의 x좌표가. 그러면은 우리 여기다가 x에다 양쪽에 있는 식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은 y 값이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f'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는 아래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f'의 1이 됩니다. 자, 이때 왼쪽에서 f'1은 얼마였어요? f'x는 3x 제곱에 더하기 2kx 더하기 k죠. 자, 그래서 각각을 넣어주니까 f'의 마이너스 2는 12 마이너스 3k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f'의 1은 3k 더하기 3이 됩니다. 자, 양쪽을 3으로 약분시켜 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자, k 더하기 1이 되고, 자, 넘겨주면은 k의 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f 마이너스 2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의 6이죠. 네, f의 6의 값 95가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접수한 문제인데 10번, 11번 느낌이에요. 근데 항등식의 성질 오랜만에 사용했으니까요, 기억을 살려주면 좋겠고 마지막에 계산 정확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12번 문제인데 자연수 조건이 들어가면서 최근 트렌드에 정확히 맞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사용해야 될 거는 15의 배수에 대한 조건.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부분분수 조건이 나와 있죠. 자, 식을 잘 정리해서 AN을 정확하게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부터 볼게요. 자, 15의 배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5의 배수를 구하려면은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요. A1 더하기 A10을 자, 2로 나눠주고 곱하기 10을 해준 게 바로 15의 배수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려면 얘가 이제 약분하면 5가 되니까 안쪽에 지금 A1 더하기 A10은 3의 배수가 돼야겠죠. 근데 A10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은 A1 더하기 9D죠. 즉 얘는 항상 3의 배수예요. 그러면 전체가 3의 배수가 되려면 앞에 있는 A1도 뭐가 돼야 돼요? 3의 배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A1은 3의 배수구나. 이렇게 식 하나를 정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1번식이었죠. 자, 2번의 식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2번의 식은 둘이 부분분수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K가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둘이 빼게 되면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분의 역수니까요. 이게 이제 공차 D가 되겠죠, 분모가. 자, 안쪽에 있는 거는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니까 자, D분의 1이 하나 남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정리되는 건 A1분의 1과 A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11에 아래로 내려줄게요. 이 값이 11에 A1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이제 양변에 D하고 11A1을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좌변은 어떻게 돼요? A에 11을 곱했고 분모는 A1 마이너스 A11 A6이 되고요. 자, 우변은 이제 그냥 D가 되네요. 자, 그랬을 때 11A1이죠. 11A1 여기도 11A1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11 마이너스에 자, 위에 있는 식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11A1이 있고 A6이 있죠. 그럼 A6도 곱해줍시다. 여기에 A6이 곱해지고 여기에 A6에 D가 곱해지는 꼴이죠. 파란색으로 해야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이요. 지금 A1 더하기 5D에 11을 곱한 식이고 여기서 이제 11에 A1을 빼고 뒤에 있는 값은 A1 더하기 5D가 들어간 거니까 앞에 있는 식이 A1이 날라가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리하면 55 곱하기 D는 D 곱하기 A1 더하기 5D가 되어서 D가 지금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D가 0이 아닌 자연수잖아요. 자, 그래서 D의 값이 약분되면서 A1 더하기 5D는 뭐가 돼요? 55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 A1이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D의 값은 제일 처음에 2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45가 되고요. A1은 45. 자, 그 다음은 이제 얘가 3의 배수로 커져야지 또 3의 배수로 구조가 잡히겠죠. 자, 그래서 A1의 값은 얘가 오면은 30이 됩니다. 자, 8이면은 A1이 15가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A1이 이제 자연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순서쌍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랬을 때 마지막 마무리 짓는 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A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2분의 A1 더하기 A8에 곱하기 8이 되는데 이 값은 4가 곱해지고 A1 더하기 A1 더하기 7D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제일 커지는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A1이 커지면은 D에 비해서 A1이 한참 크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이 세 번째 경우를 넣어줘야지 D가 8이고 A1이 15가 되어서 네,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이렇게 자연수 순서쌍을 찾는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하는 문제, 그리고 부분분수를 이용했던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3번입니다. 네, 13번도 이제 함수를 작성할 때 극한에 있는 식을 통해서 다항함수를 작성하는 경우죠. 자, 극한을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보통은 여기 있는 게 분모가 지금 1차인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둘 다 2차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잘 보니까 분모가 어디로 가는지 조사를 해볼게요. 1의 우극한을 가든지 1에 대해서 좌극한을 가든지 분모는 항상 뭐예요? 0의 우극한, 0보다 약간 큰 값을 가집니다.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러면은 f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값이 음수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조건은 f1이 음수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식을 보니까 분모에서 0으로 가는 값이 몇 개가 있어요? 네, 분모가 0으로 가는 값이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위에다가 2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값이 지금 f의 1로 가죠. 근데 f1은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0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앞에 있는 값 fx가 2를 대입했을 때 0으로 가는 인수가 2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a니까 0이 아닌데 이 값이 12a로 가니까 얘도 0이 아니죠. 그래서 fx가 갖고 있는 인수는 x-2라는 인수는 정확히 몇 개다? 정확히 딱 2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f-1이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에 x-1을 더하기 1을 잡아주고 최고차항은 a를 넣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a의 값을 부호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f1의 값이 0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식을 세웠을 때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마이너스 1을 통과하고 2에서 접하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1을 넣었을 때 값이 뭐예요?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쪽에서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1을 뚫고 2에서 접하면서 마이너스 1을 뚫고 2에서 접하면서 1을 대입했을 때의 결과가 음수가 되는 이런 결과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즉, 최고차항 a가 음수란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있는 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서 a 값을 정확하게 찾아내 봅시다. 분모는 x-2의 제곱이었고요. 분자도 x-2의 제곱과 a 곱하기 x 플러스 1이 있었습니다. 자, 뒤에 있는 식은 x-1을 넣어서 제곱하는 거니까요. a의 x-3의 제곱에 x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0으로 가는 값들은 약분되면 되겠죠. 자, 2를 대입해 줍시다. 그러면은 3a 곱하기, 자, 뒤에 있는 값은 2를 대입해 주니까 2a의 전체의 제곱, 4a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이 값이 12a래요. 자, 그럼 이제 약분이 되니까 a 3승의 a가 되고요. 둘이 지워지니까 1이 됩니다. a 제곱이. 그랬을 때 a 값이 음수니까 a는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 a 더하기 f-2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6이 되어서 15가 되겠죠. 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에 주어진 조건에서 이 분모 쪽이 항상 0 플러스로 간다는 걸 통해서 f1이 0보다 작다, 이 조건을 잘 찾아주셨으면은 뒤에 있는 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극한식에서 f1에 대한 인수를 x-2가 2개 있다 라고 찾아줄 수 있고, 추가 조건으로 주어진 걸 통해서 최고차항의 개수 빼고는 이제 식을 완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는 다시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부호를 판단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데, 역시나 이번 문제도 최고차항 개수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은 보통 음수가 나온다. 이것도 한번 기억을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14번 문제 3달 문제인데요. 3달 문제도 최근 기조를 잘 반영해서요. 난이도가 아주 어렵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보니까 AC의 길이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의 B가 주어져 있으니까 K라고 잡아봅시다. 자, 이때 AB하고 또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2K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2의 길이도 주어져 있습니다. 4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요 각의 크기예요. 왜냐면 AD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A하고 D하고 C 이렇게 나와 있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인데 지금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4루트 6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세타에 대한 사인값만 구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왼쪽에다 쓸까요? 우리의 목표는 사인 세타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 잘 보이게 되네요. 자,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삼각형을 각을 쪼개준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가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더한 값이 0이다. 요 조건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코사인 세타에 대한 조건을 쓰려면 길이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되니까 어떤 길이가 필요해요? 네, 얘는 결국에 AD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AD의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있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 닮음을 이용하기 위해서 각을 한번 표시해 보면 여기가 동그라미 각이면 여기도 동그라미 각이죠. 막꼭지 각이고요. 호 B2에 대해서 여기 있는 각이 세모각이면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도 세모각입니다. 즉 닮음이 되겠죠. 두 삼각형 A하고 B하고 D 그리고 C하고 E하고 D C하고 E하고 D가 닮음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비율을 봐주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볼게요. A, B하고 B, D 이게 2K 대 K니까 이게 2대 1이죠. 그러면 여기는 C2하고 D2도 얼마예요? 얘도 2대 1이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4대 D2예요. 자, 그러면은 D2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네, 당연히 2가 되겠죠. 절반입니다. 아, 그래서 이 길이가 2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가 2인데 2하고 2K의 비율 있잖아요. 2하고 2K의 비율이 좌변에서는 어떻게 돼요? K하고 AD의 비율이 되네요. 그럼 이제 K배가 됐으니까 AD도 뭐가 돼요? 네, AD도 K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길이는 K의 제곱이구나. 자, 이제 첫 번째 있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자, 2배의 K 곱하기 K 제곱. 자, 위에는 K 제곱의 전체의 제곱에서 K 제곱의 마이너스 4K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를 구해볼 건데요. 자, 코사인 세타의 값은 자, 2배의 2K 곱하기 K의 제곱에 이번에는 K제곱의 제곱에 더하기 2K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4루트 6의 제곱은 96이 되죠. 자, 이 둘을 더한 값이 얼마다? 이 둘을 더한 값이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모는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에다가 2를 곱해줄게요. 새로운 색깔로 2를 곱해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분자끼리 더한 값이 0이 되면 되죠. 자, 그래서 분자를 더해보니까 정리해볼게요. 2에 K의 4제곱에 마이너스 3K의 제곱 더하기 K의 4제곱에 더하기 4K의 제곱 마이너스 96이 0이에요. 자, 그러면은 3K의 4제곱에 마이너스 6K의 둘이 더하니까 2K의 제곱에 마이너스 96이
0이 되죠. 자, 이 k를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정리하면 k 값이 6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k의 제곱의 값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k 값도 구한 거죠. 이 값을 다시 위에다가 넣어줄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인 세타니까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적합한 이 자리에다 넣어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코사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4분의 루트 6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인 세타를 구하자고 했는데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0이 되겠죠. 아, 여기 부호가 빠졌네요. 네. 자, A 값이 4분의 루트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인 법칙은 이쪽에다 쓸까요? 사인 세타 분의 4 루트 6이 바로 2R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R의 값을 구해주면은 R이 자, 루트 5분의 8 루트 3이 되고요. 자,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5분의 64 곱하기 3이면 192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계산을 뭐 이렇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잘 해주면 좋겠고요. 처음에 이 삼각형 안에서 닮음 이용하고 코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이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갔다는 합이 0이 된다는 이 과정을 잘 정리해주면 좋겠죠. 네, 이어서 이제 15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네, 15번 문제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고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fx에 대한 정적분의 꼴이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gx의 모양을 봤더니 일단 g0은 0이고요. g'의 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하면은 0부터 x까지 ft dt가 남는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랑 뒤에 미분한 식이 서로 상쇄돼서 지워지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G'0도 다시 한번 0이고요. 자, 이거는 두 번 미분한 거 이제 우리 이거 편하게 잠깐 볼 수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도 두 번 미분한 기호들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최고차항이 3인 3차 함수예요. 그러면은 G'X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위에서의 G'X는 X세제곱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GX의 값은 어떻게 생겨요? 4분의 1에 X의 4제곱에 이렇게 전개되는 식이다 라는 건데 이때 가지고 있는 G가 0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함수값도 0이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값도 0을 대입해주면 0이니까 이 마지막은 x의 제곱이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bx의 제곱이라고 씁시다. 그럼 이 가운데 있는 항을 ax의 세제곱 이렇게도 놔줄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우리가 기본 성질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가 조건을 들어가 보니까 가 조건에서는 G1을 구한대요.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그럼 4분의 1에 더하기 A 더하기 B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문자를 하나 더 줄여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나 조건, 요걸 해석을 우리가 잘 해주면 되는데 합성함수 G에다가 fx를 넣어줬더니 이 값은 G에다가 2를 넣어준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gx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추론을 해보면 지금 G0이 0이고 G'0이 0이었으니까 0에서 일단 접하고 1을 뚫고 지나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근이 만약에 이제 0보다 더 왼쪽에 있었다. 자, 이렇게 하나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림의 개형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fx의 그림은 이 gx의 그림에 두 번 미분한 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변곡점들,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근으로 갖는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fx의 최소값의 음수를 갖게 되네요. 여기 있는 값이 최소값이 음수예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값이 존재합니다. 근데 g2라는 거는 요 위치에 있겠지. 그쵸? 그러면은 최소값이 음수니까 음수 구간을 따라가는 g는 항상 g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가능할까요? 음수 구간부터 따라오는 이 함수, g 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g2를 넣어준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다. 자, 이번에는 3중근을 갖는 케이스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이제 잡히게 되겠죠. 자, 이것도 변곡점이 어디 있어요? 변곡점의 위치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겠죠. 그러면은 역시나 이렇게 생기는 2차 함수가 f가 될 텐데 음수의 최소값을 갖고 있어요. 음의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는 이쪽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쭉 그려질 텐데 2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2의 위치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0에서 접하고 뚫고 1을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것도 역시나 변곡점의 위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지나가면서 fx가 생기게 되고 최소값은 음수가 생기게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음수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서 가는 gx인데 이가 여기 위치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나 모순이죠. 자, 이제 양쪽에서 중근을 갖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게요. 0하고 1.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곡점의 위치들이 각각이 있으니까 최소값 음수를 갖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음수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서 가는 요 gx는 이 값은 어때요? 최소값이 0이 되겠죠. 근데 g2는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g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모순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한 근이 어떤 경우만 남아 있습니까? 0에서 접하고 1을 뚫고 K를 오른쪽에서 갖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 경우는 변곡점의 위치가 역시나 두 개가 있을 텐데 이 두 지점을 지나가는 F, 자, 그래서 최소값이 이 정도에 잡혀서 여기서부터 G를 따라갈 텐데요. 그때 최소값이 얼마예요? 바로 여기 위치에 있죠. 그러면은 우리 G2라는 값이 여기에 1을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이 값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gx를 완전히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gx는 4분의 1에 x의 4제곱에 더하기 ax의 세제곱에 아까 위에 있는 식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 g'의 2가 얼마다? 이 값이 0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식을 계산해 보면은 자, 이때 k 값은 2분의 5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해 주게 되면은 a의 값은 마이너스 8분의 7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gx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f5를 구하자. 그러면 f는 g를 두 번 미분한 식이죠. 그러면은 두 번 미분했으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1에 x 더하기 4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f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이제 f예요. 그러면 정답은 50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성질 그대로 이제 사용해서 이제 미지수 하나만 남겨두고 나 조건을 해석할 때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4차 함수의 개형 중에서 새로운 근이 1보다 더 큰 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가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극소값을 x가 2에서 가진다 라는 거 판단해 주면은 a 값을 잘 구해서 이제 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5번 마무리하고요.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면은 로그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이때 a의 값이 문제에서 1보다 크다고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증가함수예요. 오른쪽은 증가함수. 자, 왼쪽에 있는 함수도 원래는 증가함수인데 안쪽에 들어있는 값이 분수로 돼 있어서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에 있는 값은 작아지죠. 그럼 얘는 뭐예요? 감소함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개형을 좀 그려보면은 로그의 함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이쪽에서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데 왜 이렇게 끊어서 그리게 됐냐면은 4를 기준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4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값은 로그 2의 3분의 10이 되고요. 이 값은 4,0이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좌극한의 값이 함수값이랑 우극한보다는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닫힌 구간 t부터 t 플러스 3까지 구간의 길이는 정해져 있죠. 구간의 길이는 3입니다. 자, 이 구간의 길이가 3으로 정해져 있을 때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겠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잡혀 있는 거냐면 t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t 플러스 3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가 최대값.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내려오고 얘는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높이가 똑같아지는 지점. 그 다음부터는 얘는 내려와도 오른쪽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왼쪽을 따라 내려오다가 같아지는 순간부터는 오른쪽을 따라서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가 3일 때 최소라고 했으니까 이때가 바로 3, 여기가 6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 작년 수능 23년 시행됐던 작년 수능 21번 문제랑 같이 연습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해줄게요. 3을 넣고 6을 넣었을 때 값이 같다. 그럼 로그 2에 5분의 20이니까 4는 로그 a에 6을 넣어주게 되니까 2가 되죠. 그럼 전체에 있는 값이 2니까 a의 제곱의 값이 2가 되고 a의 값은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a의 값을 구했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G2랑 G4인데 자, G2는 구간이 2부터 시작해서 5까지 구간 2부터 시작해서 5까지를 조사하는 거니까 자, 2부터 5까지라고 생각하면 2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를 넣어주게 되면은 로그 2에 2 넣어주는 순간 5가 됩니다. 이게 바로 G2의 값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G4를 구할 건데 G4는 4부터 시작해서 7까지죠. 그러면 4부터 7까지니까 구간이 자, 4는 여기고 7은 이쪽에 있죠. 그러면 7을 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7을 넣어주게 되면은 로그 a에 7 넣어주니까 2분의 5가 되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값이 루트 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넣어주면은 로그 루트 2의 2분의 5인데 로그 2로 바꿔주면은 로그 2에 앞에 2승이 나오니까 4분의 25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두 값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이니까 둘이 넣어주고 4를 곱해주면은 답이 나오겠죠. 정답은 45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정의된 함수를 이제 구간을 길이를 잡아놓고 그 구간이 양쪽이 딱 들어맞을 때 높이가 그때가 이제 최소라는 요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최대값의 최소라는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네, 작년 수능이랑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이제 21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도 우리 자주 등장했던 주제입니다. 절대값 x가 들어가 있고 연속함수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 지금 왼쪽이 4차 함수인데 이 인수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fx식이 일단 x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겠죠.
근데 얘가요, 실제로 x를 무조건 2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양쪽에 우리가 x로 얘를 약분시켜 준다고 하면은 x분의 fx는 어떻게 생겨요? x분의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gx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x가 0보다 클 때는 gx,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g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얘도 이제 3차 다항식이잖아요. 3차. 그리고 gx는 연속함수니까 이 3차 함수의 x가 0으로 다가갈 때를 생각해 보면은 0 플러스일 때랑 0 마이너스일 때랑 이 값이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값이랑 이 값이 부호가 다른데 같아지려면은 g0은 또 뭐가 돼요? g0은 0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fx는 x를 적어도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hx를 하나 곱해 줄게요. 그리고 hx 곱한 식을 2차식이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hx는 당연히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차식 hx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죠. 최고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이제 gx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그 값을 가지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하고 1뿐이라고 했으니까 저 함수를 우리가 한번 계형을 또 추론을 해봅시다. 자, 지금 gx는 어떻게 생길까요? 자, x가 0보다 클 때는 x 곱하기 hx 꼴이 되는 거고요. 최고차항이지 양수죠, 얘는. 자,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x 곱하기 마이너스 x 곱하기 hx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자, 0을 통과하게 되고 자, hx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근을 가지는 그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면 되겠죠. 자, 근데 이 그림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얘를 뒤집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 값이 1이라고 해도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은 항상 양수가 되겠죠. 자, 그럼 저 그림은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면 될까요? 자, 가운데가 0인데 오른쪽에 있는 값이랑 왼쪽에 있는 값에서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극대극소를 갖게 되면은 자, 이 값이 마이너스 4일 때 이 값은 4인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도 이제 뒤집어지죠. 자, 그래서 같은 계형을 갖는 그림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등 간격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림이 이 그림이구나. 그러면 이제 원형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높이가 4, 자, 여기는 x축, 아래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0, 1, 여기는 2가 되죠. 그러면 우리 4D의 세제곱 쓸 수 있겠죠. 최고차항 곱하기 4의 D의 세제곱의 값이 얼마다? 그 값이 이 위아래 높이의 차이 A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A의 값이 지금 여기 A를 곱한 값이죠. 이 높이의 차이 8이 됩니다. 자, 그럼 A의 값이 얼마예요? A가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 fx식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일단 x 곱하기 hx의 식을 먼저 구해봅시다. gx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 식은 이 위에 있는 식이죠. 그러면 접하니까 4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데 x 플러스 1에서는 접하고요. 자, 그리고 x-2를 통과하게 됩니다. 더하기 4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G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GX예요. 그럼 G4는 우변에 있는 값에다 넣어주면 되니까 25 곱하기 2에 더하기 4가 되어서 54가 되겠죠. 네, 첫 번째 절대값 X를 보고
함수 fx가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 파악해주고, 그 다음에 x분의 fx의 꼴이 풀마가 바뀌는 이 구조에서 우리 이제 gx를 x 곱하기 hx 마이너스 x 곱하기 hx 2차식 곱하기 x로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 따져주고요. 마무리 계산을 넣어주면 되겠죠. 앞에 여기 2 빼먹었네요. 네, 2 넣어주면은 여기가 이제 4가 되죠. 그래서 104가 답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22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번 6월 평가원 문제처럼 규칙 찾기 문제가 나왔는데 A3 양수 조건이 달려 있고요. 양수일 때는 아래, 음수일 때는 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12개의 항을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제 규칙이 있겠구나. 다 대입하진 않겠구나. 이렇게 가지치기 수영도를 12개 그리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규칙을 발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A3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A3은 A4를 구할 때 역할을 하는데 A3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3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A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3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A3이 지금 A2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A2가 만약에 양수였다. 이쪽에다 적어 봅시다. 자, A2가 양수이고 음수이고 이렇게 범위가 나올 텐데 A2가 음수였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를 넣어주게 되면은 10 더하기 A2. 자, 이번에는 A2가 양수였다. 그럼 아래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8-A2가 돼요. 그러면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A3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A2가 만약에 음수였어요. 그러면은 10에다가 음수를 더하니까 10보다 작겠죠. 자, 이번에는 A2가 양수였어요. 그러면 A3의 범위는 양수니까 여기 8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8보다 작겠죠. 그러면은 양수일 때는 8보다 작고 음수일 때는 10보다 작으니까 음수였다고 해도 A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A3이 10보다 작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A3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A4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양수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지금 A4의 값은 정해졌는데 A4가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 A4가 지금 양수잖아요. 그럼 A5의 값은 뭐가 돼요? A5의 값은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를 넣어주니까 8에다 더하면 12-A4가 되죠. 근데 A4의 범위는 일단 양수 조건은 하나 달고 있고, 자, A4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A4를 한 번 더 이쪽에다 적어 봅시다. 얘는 12, A4는 3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12 더하기 A3 아래 넣어주게 되면은 10-A3이 돼요. 이거는 A3이 음수일 때, 이거는 A3이 양수일 때예요. 근데 A3은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지금? 네.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10보다도 작아야겠죠. A3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A4는 10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A4의 범위가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은 A4의 범위가 0하고 14이니까 여기 있는 이 A5의 범위도 어떻게 돼요? 얘는 2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겠죠. 역시나 얘도 양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이거 다 계속해서 쭉 양수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일반화 시켜서 한번 봐볼게요. 자, an 플러스 1이라는 값이 2n 더하기 6 더하기 an이고 2n 더하기 4 마이너스 an이에요. 그러면은 이 an이라는 값이 음수였다. 그러면 an 플러스 1은 2n 더하기 6보다는 작죠. 자,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an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도 an 플러스 1은 뭐다?
네, 2n 플러스 4보다는 작겠죠. 따라서 an 플러스 1은 항상 2n 플러스 6보다 작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an 플러스 2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2n 더하기 8에 a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아래는 2n 더하기 6에 an 플러스 1이 될 텐데, 자, an 플러스 1은 항상 누구보다 작다고요? 네, 2n 더하기 6보다는 작다고요. 그럼 an 플러스 2가 뭐가 돼? 예, 요 값이 양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an이 양수면 일반화 시켰을 때 an 플러스 2도 무조건 양수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때 이 과정에서 an 플러스 1이요. an 플러스 1이 양수면 아래로 들어가야 되고 an 플러스 2가 양수다라는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 문제에서 a3이 양수였으면 a4도 양수, a5도, a6도 해서 a12도 다 양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은 우리 일반화시킨 과정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a3, a4, a5에서 다 양수예요. 그러면은 a4는 얼마가 돼요? 아래쪽에 들어가게 되니까 3을 넣어주게 되면은 10-a3. 자, a6은 아래쪽에 들어가게 되니까 14-a5. 자, 이런 식의 이제 규칙이 보이는 거죠. 18-a7. 얘는 22-a9. 자, 얘는 26-a11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둘둘씩 다 더해서 계산을 정리하는 건데, 다 더해주니까 10하고 14하고 이렇게 등차수열로 남게 되죠. 그러면 가운데 거 곱하기 5개네요. 그래서 뒤에 있는 항의 합은 90이 되는 거고, 앞에 a1, a2가 있는데 이 값을 다 더했을 때가 86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양수가 들어가면은 양수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a1은 항상 뭐다? 음수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자, 얘가 음수일 때는 a2의 값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니까 8 더하기 a1이 됩니다. 즉, 2배의 a1 더하기 8이 얼마예요?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넘어가면 a1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a1부터 a 12까지의 값들을 각각을 이제 다 구해줄 수 있었다. 이게 이제 22번의 문제였는데, 자, 흐름을 봤을 때 일반화를 처음부터 시켜서 구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우리 a3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a3을 만들 수 있는 값이 n이 언제일 때야? n이 2일 때하고 n이 3일 때죠. 이 두 개를 넣어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보고 주어진 조건에서 그 조건을 만들 수 있는 n의 값을 넣어주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고 항상 양수가 나온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보인 다음에 뭐 일반화 시켜도 되고 끝까지 한번 가봐도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A1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보고 찾아주면 되겠죠. 네, 규칙 찾기로 아주 좋은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거랑 함께 이번에 스파링 문제에서 유 실장님이 Y대 논술 문제 변형시켜 주신 문제가 22번에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꼭 같이 한번 정리해서 같이 풀어봅시다. 이 문제가 같이 공부하기 좋은 문제입니다. 네, 공통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